또 한번 치워보시면 생각 보실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습성상 그 뭐였지 정해진 자리에서 볼일을 본다 그러던데. 그 무슨 가루 같은 거 뿌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하긴 그 냄새가 있으니까 저기 베란다에다 냅둬야 되겠다. 베란다에다가 냅두던지 그래야 되겠다. 하여튼 고양이 너무 사랑스러워. 모르겠어. 일단 그걸로 하고 자 수학적 기납법이야. 수학적 기납법.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하고 이제 어려운 단원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연달아 땅땅땅 남아 있어. 수학적 기납법, 점화식, 그 다음에 극한, 급수 이렇게 어려운 세 가지 단원이 땅땅땅 남아 있어. 선생님의 목표는 1월 내에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업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마무리해서 행렬 지수로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우니까 2월 첫째 주 가더라도 우리 이제 겨울방학 내에 수원을 깔끔하게 또 마무리할 수가 있겠지. 미친 듯이 따라오도록 하고 오늘 중간에 뻘 문제 하나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수학적 기납법의 앞부분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는 거 하나는 쌤이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오늘 찍어서 이제 지금 거의 계속해서 이제 오류 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거의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수학적 기납법 강의 오늘 찍은 거를 꼭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일단 내용 설명에 좀 치중을 할 거고 문제를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풀 텐데 문제를 많이 안 푸니까 또 까먹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강의 다시 한번 보고 아니면 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어렵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어렵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증명하는 단원이에요. 싫어할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케이? 우리 학생들은 증명 따위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오케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증명에 있어서는 어떤 철저한 신념 같은 게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증명하여라. 딱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되니까 문제를 냈겠지 하고 증명 따윈 관심 없다. 이렇게 성립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성립 안 할 리가. 공인된 수학책이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성립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 어떤 이런 철저하게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뭔가 공식을 이렇게 던져주고 문제를 안 풀리면 먼저 그 전에 이제 일반적인 공식 같은 거 배울 때 저게 돼? 아이씨 하기 싫은데 이런 의심의 자세가 미친 듯이 솟구치는데 막상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단어는 의심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의심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대로 신앙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거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 문제.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에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아주 멋진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수학 잘하는 방법은 아주 더럽게 쉬운데 몇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증명하는 거 집중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식 쓰는 거 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시작합시다. 증명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증명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추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배우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여기서 뭘 배운다고? 추론의 방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논리적인 추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연역적 추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니? 귀납적 추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이나 그 다음에 뭐 과학이나 있던 걸 보면은 다 한 번씩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단어들이야. 처음 들어본 단어들은 아니지? 연역적 추론하고 뭐가 있다? 귀납적 추론이 있다. 얘들아, 연역적 추론은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어떤 발견된 진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케이? 적용해 보는 거. 됐죠? 이게 연역적 추론이야. 됐어? 수학에서는 이런 걸 뜻하지. 수학에서는 어떤 걸 뜻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하나의 공식을 찾았는데 그 공식을 적용해 보겠다. 오케이?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연역적 추론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우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것의 근이 x는 뭐니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근액을 찾아라 라고 하면 x는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해보잖아. 이렇게 이게 대주제 공식에 해당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 방에 파악한 거지. 알겠어요? 모든 2차 방정식은 이따위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개수들은 우리가 딱 하나로 정할 수 없으니까 어떤 미지수를 들여서 미정계수를 들여서 찾아본 거야. 공식, 대주제를 찾은 거지. 적용을 해본다 이거. 소주제에 적용을 해본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공식이라는 것은 연역적 추론의 가장 대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공식이 굉장히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에서 배우는 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건 뭐라 그랬냐면 논리성이라 그랬었거든.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에서 우리가 연역적 추론을 배운 거였구나. 일반적으로 공식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연역적 추론입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니? 딱딱하니?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잖아. 오케이? 뭐 이를테면 걸그룹 멤버들은 다 이쁘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하나씩. 오케이? 걸그룹 누가 있니, 얘들아? 소녀시대 애들 누가 있니? 유리 이런 애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 유리도 이쁜가? 이런 거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 연역적 추론이라 그래.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귀납적 추론은 뭘 보고 얘기하니, 얘들아? 귀납적 추론은 반대로 소주제예요. 소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더 중요해. 이 말이 더 맞는 거야. 사례예요, 사례. 소주제란 말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사례예요, 사례. 예를 몇 가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대주제, 오케이? 규칙이나 진리에 해당하는 거 혹은 공식에 해당하는 거. 이걸 찾아보겠다. 이게 귀납적 추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잘 관찰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곤양이 결국엔 죽더라 이거야.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결국엔 죽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사자 결국엔 그렇게 무서운 놈인데 결국엔 걔도 죽더라 이거야.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엔 동물은 어떻게 되는구나. 결국엔 죽고 마는구나. 이런 추론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귀납적 추론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요? 이해돼야지. 오케이? 친구를 딱 봤더니 친구가 검은 옷을 입어도 잘생겨 보인다. 친구가 하얀 옷을 입어도 잘생겨 보인다. 라고 하면 이걸 봐서 친구는 무슨 옷을 입어도 잘생겨 보이는구나. 라는 이런 어떤 절대적 진실을 찾는 과정?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들래, 이씨. 이럴 때 어디서 대답하고 지랄이야. 너 지금 수업 분위기를 굉장히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 애들 다 집중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너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보고 뭐라고? 귀납적 추론이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니? 여러분 방금 귀납적 추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 우주를 관통하는 아주 절대적 진실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진지하지 못하게 수업 진지해야지.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지? 근데 이런 귀납적 추론에는 있잖아. 일반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혹은 혹시 모른다라는 약간의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야.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 말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제나 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예제는 지극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평이긴 하겠지만 일단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소녀시대를 딱 봤는데 태연이를 딱 봤는데 이뻐. 애가 참 이뻐. 그래서 태연이가 이쁘다. 그 다음에 걔가 누구냐? 걔 막내 걔 서연이 서연이를 봤는데 이뻐. 참 이뻐. 그 다음에 유나 봤는데 이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야. 소녀시대 애들은 참 이쁘다. 다 이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건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평입니다. 오케이? 효연이의 사진을 딱 갖다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추론을 약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닌가? 공감이 안 되나? 찍히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야 저거. 10만 안티팬, 10만 정도가 아니지 소녀시대 요즘 인기는. 오케이? 전국 안티팬을 내가 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건 비밀이고,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딴 설명을 했다 이런 걸 발설하는 새끼는 걸리면 죽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딴 설명을 했다. 겨울방학 수업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친구가 원빈 사진을 놓고 지가 비교를 하더라. 이딴 거 하고 효연이 보고 주제는 생각 못하고 못생겼다고 하더라.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기억해서 친구들한테 친구를 그딴 식으로 소개한다. 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알겠니, 모르겠니, 얘들아? 제발 얘기를 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귀납적 추론은 있잖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혹시 안 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아까 동물을 죽는다라고 이제 유출을 해봤지만 좀 오버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 우주에 미생물이 우주에 어떤 행성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서 안 죽는 동물, 영생을 하는 새끼들이 다 가득 찰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늘 귀납적 추론은 얘는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나를 언제나 100% 늘 얘기할 수가 없는 혹시 안 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의구심, 됐죠? 걱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효연 얘기 같이 이렇게 주관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외워야 되긴 합니다.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뭘 쓰려고 하는 거 같니? 무슨 숫자를 쓰는 거 같니? 숫자의 종류가 1, 3 무슨 숫자를 쓰는 거 같니, 얘들아? 무슨 숫자를 홀수를 쓰는 것 같아. 군수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잠시 벗어 던지시고 지금 단어는 군수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알았어? 자, 홀수를 몇 개 썼어? 1개. 몇 개? 2개. 얘는 3개. 얘는 몇? 4개. 그 개수 잘 기억하고 더합니다. 홀수를 몇 개 썼다고? 1개. 홀수를 몇 개 썼다고? 2개. 홀수를 몇 개 썼다고? 3개. 홀수를 몇 개 썼다고? 4개. 자, 계산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아? 홀수를 1개 쓰니까 1제곱을 한 값이랑 같네? 홀수를 2개 써서 더하니까 누구랑 같니, 얘들아? 2제곱이랑 같네? 오케이? 됐어요. 홀수를 3개 쓰니까 뭐랑 같니, 얘들아? 3제곱이랑 같네? 됐어요. 홀수를 4개 써서 더하니까 몇 제곱이랑 같네? 4제곱이랑 같네. 오케이? 얘들아, 여기에서 자,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 1, 3, 5 해서 홀수를 총 n개 쓴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겠구나. n제곱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자, 우리가 방금 추론한 방법은 어떠한 추론 방법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거지? 연역적인 방법이야? 귀납적인 방법? 귀납적인 추론 방법을 쓴 거야, 방금.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있잖아. 걱정이 된다 이거지. 혹시
한 4개까지 됐는데 저 뒤에 사나이답게 1070번째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나이답게 1070번째까지 이 어금니 꽉 깨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100,076번째에서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의구심이 원래는 이 귀납적 추론에는 특성상 존재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지금 몇 개는 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안 되지도 않아.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귀납적 추론의 특성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저 위에 제목 뭐 있니 얘들아? 저 위에 제목 뭐라고 써있죠? 허허 졸라 딱딱하게 써있는 거 있잖아. 뭐라고 써있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써있죠? 됐지? 그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꼭 잘 적어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해해서 되게 중요해. 수학에 대한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누구에 대한? 수학에 대한 귀납적 추론이 옳은 것, 오케이? 그러니까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귀납적 추론이, 수학적 귀납법이 뭐라고 얘들아? 수학적 귀납법이 뭐라고? 수학에 대한 귀납적 추론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주는 방법이야. 오케이?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 맨날 머릿속에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배우면 언제 너희들이 안심이 되냐면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졸라 잘 성립하는 공식이 나와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 내가 이 단어를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군수열이 어렸던 거 아니야. 배우긴 배웠는데 문제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군수열이 어렸던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학생들이 바라는 건 다 그거야. 뭔가를 배우잖아. 배우면 그거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 요거 알면 이거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이딴 걸 우리 학생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자신이 있어. 하지만 군수열은 이런 반응이 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두 가지 경우에서 완벽히 후자 쪽에 해당하는 놈이 돼. 공식이라는 게 사실상 여기에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 선생님 설명에 써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귀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어떤 귀납적 추론을 해주는 졸라 편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관찰할 때 이딴 식으로 보면 그 결론을 잘 얻을 수 있을걸. 여기에 있는 거 이거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거 그거의 제곱인 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까? 아니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귀납적 추론하고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귀납적 추론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직접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 이런 절대적인 규칙이 사실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내 꼴린 대로 해본 거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방법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여기에서는.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려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본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귀납적 추론이므로 언제나 늘 성립한다라는 그 확신이 안 설 때 이게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장치. 오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검사를 해준다 이런 뜻의 느낌이 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야. 추론은 따로 있는 거야. 추론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추론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해주는 검증장치인 거야. 검산 도구인 거야. 거기 이해되니?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교과서에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냥 그 검증장치 이제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쓰기 시작하겠지. 뭐를? 선생님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입니까? 오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 써나가겠지, 선생님이.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만 딱 있는 거야. 실제로 교과서나 여러분들 보는 책에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뭘 하고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해. 허다하다는 말 정도는 알죠? 세고 셌다 이거. 졸라 널렸다.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쓰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개 많아?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개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하긴 근데 개 많아가 좀 느낌이 나긴 해. 곤양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 고양이 얼마나 귀여운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릿속에 생각을 합시다. 추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추론은 따로 있는 거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확인해 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수학적 귀납법이라 이거야. 알겠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 추론이 뭔가 있다 이거야. 추론이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우리가 한 귀납적 추론이, 물론 자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한 귀납적 추론이 요거 보면서 개수 제곱을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한 귀납적 추론이 이 말 뜻이야. 오케이? 됐어? 혹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추론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추론이 첫 번째 n이 k를 왜 썼어? 페이크야. 오케이? n이 1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옆에다가 쓸까? 우리 알아들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도록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까지 완성을 하고. 됐지? 두 번째 뭐냐면, 요게 좀 독특해. n이 k일 때 3이라고 가정하여 n이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지만 실제는 너희들이 원래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위에도 되고 얘도 되면 됐어? 얘도 되면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주면 됐어? 우리가 한 추론은 그 귀납적 추론은 항상 옳다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되셨어요? 그 귀납적 추론은.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일단 필기를 해놓고 간단하게 선생님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정리해줄게. 설명을 되게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졸업할 때까지 수어는 너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학원을 하나 정도 다닌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학교에서 한 번, 3학년 때 한 번 또는 두 번, 학원에서 한 번, 5번, 6번 정도를 들어. 그래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필기를 다 했으면 잠깐 머릿속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추론은 따로 있는 거라 그랬어요. 맞니 얘들아? 그 추론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말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쓴 겁니다. 오케이?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추론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때 될까? 이렇게 궁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 필기는 어떤 식으로 한다면 그게 된다면 이렇게 필기를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그걸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알아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3이라고 가정하여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까? 고민해서 이게 만약에 또 된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보인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항상 옳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말뜻은 이해되죠? 됐지? 말뜻은 이해되지?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언제나 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단순해. 알겠어?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아까 우리 숫자 하나를 더한 것이 1제곱이 된다. 홀수 2개를 더한 것이 2제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이 각각의 사례들을 우리는 도미노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각각의 사례를 뭐라고 생각해 본다고? 도미노에 비춰서 본다. 오케이? 우리가 이 추론한 이 n제곱이 이게 사례에 적용이 되느냐를 도미노에 비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도미노 자체가 쓰러지면 성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안 쓰러지면 성립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느냐를 확인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1번에서 뭘 확인한 거라고?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느냐를 확인한 거야. 알겠니? 오케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창의력. 무슨 창의력? 도미노가 무조건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거. 도미노는 첫 번째를 쓰러뜨리면 차르륵 쓰러지지요. 이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간다는 소리냐면 도미노가 첫 번째 도미노는 여기도 있는데 두 번째 도미노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도미노 그러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도미노가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상황도 우리는 지금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를 이렇게 쓰러뜨렸는데 얘가 픽 쓰러져도 여기에는 아무리 영향이 끼치지 않는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 병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알겠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첫 번째를 쓰러뜨리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나? 아니라 이거야. 첫 번째만 쓰러지고 말겠지. 맞니? 그걸 다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비춰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사례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 하나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 뭐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연속적으로 쓰러지게끔 되어 있느냐를 또 확인해줘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때 연속적으로 쓰러지는지 안 되는지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잘 대답해봐. 뭘 확인해봐야 되겠어? 여기 있는 도미노들이 연속되어 있는 것들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적당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대답해보자. 맞니 얘들아? 적당히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대답해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비춘 예에 비하면 도미노가 다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럼 도미노가 연속적으로 좀 적당히 쓰러지게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걸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를 넘어뜨리면 쭉 넘어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넘어진다라는 거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뭘 하자는 거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잘 붙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자라는 건데 여기까지 오케이? 확인하자라는 건데 그때 갑자기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n이 k일 때 참이라고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적당한 거리가 되냐 안 되느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쓰러질 때 닿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쓰러졌을 때 닿는 것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으면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거고 여기 바깥쪽에 있으면 안 쓰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리는 이 새끼가 쓰러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그 거리를 재기 위해서 우리 훌륭한 학생들은 꼭 얘를 잡아뜨려 봐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이 새끼의 길이를 재서 이렇게 재도 되는 이런 훌륭한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는 잘 아는 도구가 있잖아.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야.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사피엔스 이런 게 아니야. 그죠?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진짜 쓰러뜨려 꼭 그래야만 되겠니? 꼭 그런 비정한 짓을 해야만 되겠어? 아니겠죠? 오케이? 이 새끼의 자아를 내가지고 이렇게 재봐줄 수도 있겠죠. 맞니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들아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얘들아 뭐라고? 그냥 따라해봐. 뭐라고?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얘들아 뭐라고? 거리를 재는 데 이씨 그지 같은 빨리 따라해봐.